가장 똑똑한 5%만이 풀 수 있는 미스테리 수수께끼 7가지. 여러분께서는 고전인 아가사 크리스티의 소설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스릴러 요소가 가미된 현대 작품을 더 좋아하시나요? 한번 시험을 해보죠. 우리 모두는 40개의 표준화된 질문에 답하고 지능 수준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IQ 테스트에 익숙할 거예요. 하지만 내면의 천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더 많답니다. 저희가 소수의 사람들만이 풀 수 있는 수수께끼를 몇 가지 찾아냈습니다. 이 문제들을 풀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수수께끼들로 여러분의 탐정 능력을 시험해보세요. 각각의 수수께끼가 끝난 후 답을 풀 시간을 15초 드릴게요. 7. 탈옥. 최근 바닥이 흙으로 된 감방에 갇혔습니다. 닿을 수 있는 것은 창문 하나뿐이었어요. 이 감방에 존재하는 것은 삽 한 자루밖에 없어요. 건조하고 덥지만 잭은 당분간 음식이나 음료수를 구할 수 없을 거예요. 잭이 탈옥할 수 있는 시간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잭은 죽게 될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터널을 파는 것은 선택지에 없어요. 이틀 이상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죠. 잭은 어떻게 감방에서 탈출해야 할까요? 정답은 뭘까요?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지셔도 돼요. 정답을 알려드리죠. 잭이 빠져나가는 길은 식은 죽 먹기였어요. 삽을 사용해서 창문 아래에 흙더미를 만들고 그 위로 기어올라 감방에서 탈출하면 돼요. 그나저나 누가 죄수들을 이런 식으로 가둬두나요? 6. 도둑 맞은 목걸이. 스미스 부인은 자신의 빈티지 목걸이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녀는 화가 많이 났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침입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자물쇠도 멀쩡했고 문도 멀쩡했어요. 창문 하나만 깨져 있었죠. 집 안은 완전히 엉망이었고 바닥에는 더러운 발자국이 널려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다음날 스미스 부인은 사기죄로 체포되었어요. 왜일까요? 준비됐나요? 5초 남았어요. 정답을 알려드리죠. 경찰은 창문이 안에서부터 깨졌기 때문에 스미스 부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만약 창문이 밖에서 깨졌다면 유리 조각들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어야 하겠죠? 5. 학교 살인. 개학 첫날 지리교사가 살해됐습니다. 경찰에게는 정원사, 수학 선생님, 코치,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무려 4명의 용의자가 있었어요. 저는 교장 선생님 같네요. 문제는 이들 모두가 알리바이가 있다는 거였어요. 정원사는 덤불을 자르고 있었어요. 수학 선생님은 중간고사를 보고 있었어요. 코치는 농구를 하고 있었어요. 교장은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자는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누가 지리 선생님을 죽였는지,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그 미스테리를 풀었는지 아시겠어요? 15초 안에 범인을 찾아보세요. 범인은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중간고사를 보고 있었다고 했지만 범행은 학기 첫날에 일어났죠. 거짓말을 제대로 하는 법을 좀 배워야겠어요. 4. 외로운 남자. 한 외로운 노인이 도시 교외에 있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조용한 삶을 살았어요. 그는 오랫동안 집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돌이였을 겁니다. 우편 배달부가 지나가며 그를 부른 것은 한여름의 금요일이었어요. 집안에서 아무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우체부는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런, 피바다에 누워있는 남자가 보이네요. 경찰이 도착해서 화요일 신문과 따뜻한 우유 2병, 차가운 우유 1병을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살인범이 체포됐어요. 경찰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범인을 알아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초) 남았어요. 답이 보이시나요? 우체부짓이 분명해요. 그 집에 누구도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신문을 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만 이 집에 온 거예요. 3. 약 2알. 한 연쇄살인범에겐 특별한 관행이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약 2알 중 하나를 먹게 했죠. 하나는 무해 있고 다른 하나는 독이 있었어요. 희생자가 어떤 약을 먹든 연쇄살인범은 나머지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희생자들은 물과 함께 약을 먹고 죽었으며 살인자는 반복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는 어떻게 항상 무해한 약을 먹었을까요? 이제 시간을 재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연쇄살인범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어요. 독은 알약이 아니라 희생자들이 마신 물잔에 있었거든요. 불공평하죠. 2. 얼어붙은 창문. 어느 추운 겨울날 조는 친구가 그의 집에서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정말 비극이죠. 조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제게 집을 지나가던 중 그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용했어요. 아마 잭이 집에 없는 걸까요? 그러나 조는 얼어붙은 창문을 통해 방의 빛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얼어붙은 유리창 위에 입김을 불었고 그때 바닥에 있는 잭을 발견했어요. 경찰은 뜻밖의 존을 주 용의자로 체포했습니다. 왜일까요? 15초 드릴게요. (5초밖에) 안 남았어요. 분명히 조는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얼음은 보통 창문 안에 생기기 때문에 밖에서 창문의 얼음을 녹일 수는 없을 거예요. 1. 화학물질. 유명한 화학자가 그의 연구실에서 살해당했습니다. 화학물질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가 살해된 날 방문객은 아내 메리, 조카 니콜라스, 친구 조나단까지 오직 3명 뿐이었어요. 경찰은 살인범을 바로 체포했습니다. 누군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힌트를 드리죠. 메모를 자세히 보세요. 정답은 메모지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종이에 단서가 있거든요. 종이에 적힌 화학물질의 기호를 합치면 NiCOLAS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죽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화학자다웠군요.